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월드컵 예선 경기들과 이제 친선전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가대표 팀들이고 이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간 픽들이 많고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 베트남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중국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사실 뭐 베트남이 저는 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경기를 보면 물론 일본과의 경기였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못했어요. 일단 공격은 뭐 개인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세트피스가 좋긴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장면들을 보면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활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베트남보다 전력이 약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수비가 단단하지 않고 좀 확실히 좀 수비는 공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고 공격도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보다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 전체적인 뭐 압박이나 뭐 많은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압박으로 이제 역습을 나가는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하나의 팀 같다라는 그런 조직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중국의 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베트남이 무승부까지는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중국의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전력 차이는 중국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노리기에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온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핸디캡 패배, 베트남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일본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혜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고요. 크로스 공격도 좋았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았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 대한 그런 공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 경기는 일본이 지금 A매치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전력에 비해서 좀 이 월드컵 예선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이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팀은 정배당을 받은 일본이 경기력적으로는 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이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팀들에게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이 저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일본과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일본이 1점차 정도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프랑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선수들이 아자르나 데브라이너,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수비에서는 뭐 토비도 있긴 한데 좀 나이가 좀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뭐 바란이나 중원에서의 포그바, 전방에서의 벤제마, 음바페, 그리즈만이 있죠. 근데 이런 조합들이 사실 벤제마가 있을 때는 프랑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유로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좀 불화도 좀 있었고 이 하나의 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 루카쿠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루카쿠를 도와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친선전에서는 프랑스가 조금 실험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사실 프랑스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밸런스는 확실히 프랑스가 앞서죠. 하지만 이런 그 불화도 있었고 유로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벨기에가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본다면 승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벨기에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왜 언더에 정배를 줬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배인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벨기에가 수비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토비가 있긴 하지만 좀 나이가 있고 이 프랑스가 일단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벤제마와 음바페, 그리즈만 라인은 좀 굉장히 강력하죠. 벨기에가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벨기에가 지금 공격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 예선이었다면 언더도 좀 고민했을 정도로 일단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친선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벨기에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우루과이 대 콜롬비아의 경기고요. 우루과이는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누네즈와 수아레즈, 카바니와 같은 선수들이 있고 콜롬비아는 예리미나, 팔카오, 콰드라도, 무리엘, 디아스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루과이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콜롬비아도 나쁘지 않지만 우루과이가 훨씬 더 전력에서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콜롬비아가 나쁘지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팔카오도 그렇고 뭐 전방에서의 무리엘이나 디아스 등 이렇게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루과이가 수비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콜롬비아의 전력이라면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이변이라면 그래도 두 팀의 전력 차이에서는 우루과이가 앞서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무승부, 우루과이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팀 다 공격이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모습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보다는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핸디캡 패배, 콜롬비아의 플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국 대 자메이카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미국의 승을 가리키고 있고 미국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일단 미국은 리차드와 데스트, 무사와 같은 선수들이 있고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 그랜트와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사실 전력 차이가 미국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전방에서의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그런 이제 전방에서의 공격진의 뭐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역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비를 봤었을 땐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미국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고 사실은 미국의 대승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메이카의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레이나와 같은 선수가 좀 빠졌어요. 뭐 델레아리도 델레아리가 아니라
레이나와 같은 그런 선수가 빠진 부분은 지금 명단에 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자메이카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앞서는 건 맞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지금 압도할 만큼의 경기력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역시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중국의 언더, 2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패, 3번은 벨기에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우루과이의 언더, 5번은 미국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패배, 두 번째는 벨기에 핸디캡 승, 세 번째는 미국의 승을 가져가 봤고 3.9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